어, 오랜만입니다.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한두 분 정도 좀 찾아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뭐 100분, 200분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생각할 것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러면 유튜브 찍기가 더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한두 분 찾아주신다라는 심정으로 그냥 얇았지만 한두 페이지 정도 짤로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어, 찍겠습니다. 좀 비행기 안에서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고. 이렇게 한 명, 두 명이라도 들으시면 모빅 같은 쓰레기 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레버리지 손 안 대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다면 아침에 출근할 때 10분, 20분 찍는 게 이게 문제가 되겠냐 싶더라고요. 자료가 비록 빈약하지만 출근길에 말발로 때우면서 앞으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열심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휴가 중에 그 48K, 49K 긴 꼬리 남기면서 하락을 했죠. 그 레버리지는 물론이고 알트코인도 죽어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도미넌스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개작살 났을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이거 2개월 전에 떴던 것 같은데, 이 정도 욕할 정도면 이미 한 50% 정도 쳐 물린 겁니다. 근데 2개월 전에 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락을 쳐 맞았으니까, 마이너스 90%, 95% 됐을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50%에서 그냥 손절하고 비트 그냥 존버했으면 비트 2배 가면은 회복됩니다. 원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억이 500만 원 남았다. 이렇게 두 번 쳐맞고 마이너스 95% 됐다. 그러면 비트가 20배 가야지 원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지금이라도 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차라리 500만 원 남았더라도 대출을 추가로 받아서 비트에 다 몰빵 쳐서 합쳐서 원금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익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비트 모빅은 말할 것도 없어요. 자, 아마 지금 이 정도 쳐맞고도 와서 악플 달 정도면은 뭐 대단한 거고, 지금은 움직일 힘도 없을 겁니다. 숨만 겨우 쉬고 있을 거예요. 출근해도 삶의 재미가 없고, 그럴 거라고. 하늘을 봐도 노랗고, 파란색인데, 그럴 겁니다. 근데 희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다시 일어나야 되고, 자기가 했던 실수에서 다시 그 깨달음을 얻고, 가야 됩니다. 그, 뭐, 보세요. 예, 이게 연대 나와서 뭐 자기가 비트코인의 뭐 어떤 대스승이라고 하는 인간도 이런 꼴을 지금 보이고 있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누구나 다 그냥 가면을 쓰고 사회생활 합니다. 모두 다 솔직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나는 면면이 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다 좋게 보고, 그런 거 잘하면은, 연기 잘하면 사회생활 인정받는 거고 한데,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잘 이행을 하면. 근데 이제 가끔씩 스트레스 받거나 어떤 자기의 어떤 오만이 지나치거나 이럴 때, 그 가면에서 어떤 갈라진 틈이 보입니다. 예, 그 틈을 놓치면 안 돼요. 비언어적인 그런 사인들, 시그널들.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좀 반추해 볼 수 있고 이런 건데, 이 사람 지금, 한 3, 40% 마이너스 하락 처음 맞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다시 살 것 같아. 모빅 뒤에서 몰래 빼돌려서 팔고, 이더리움 또 살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애초에 비트 맥시에 그런 자질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비트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으면 비트 개수 수량 지켰겠죠. 수량 지키지 못하고 하니까 본능적인 쾌락, 그러니까 그 단타로 양복 먹어서 빨리 비트 수량 늘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저렴한 인격이나 어떤 저렴한 밑바탕 이런 것들이 이런 트위터들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비커들은 빨아주죠. 이제 그거 결말이 임박했습니다. 그거는 머지 않았고, 예, 살면서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내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극단적으로 회의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그러지 못할 망정 엄청 빨아주고 이 사람이 지금 나온 지갑들 막 사고 있어요. 예. 예,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배웠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 비트코인 다 헐어서 비트모빅 샀다고 하는 이 청년. 그리고 뭐 이제 뭐 이것도 뭐 그 휴가 중인데 뭐 은혜 받았대요. 라방 보더니 은혜 받았다. 은혜 충만 이러면서 이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팔지 못하면 거래량이 충분하지 못하면 상승도 안 나오고 팔기도 힘들어요. 팔기가 힘들면 가격도 없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음, 어쨌든 그 알트코인 중에서 이더리움도 지금 이렇게 그 2개월 대비해서 한 3, 40% 빠졌을 만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비트 도미넌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50% 언더로 그러면서 다시 한 70% 갔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3년 내 최고점에 임박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사이에 알트코인 덤핑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정신 차리고 비트코인의 본질을 깨닫고 비트코인만 매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자, 누구 어떤 양아치, 영일이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비트코인만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 바닥은 영일이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람과의 관계랑은 틀립니다. 서로, 성격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옳고 그름은 분명한 거죠. 선과 악이 존재하듯이 여기는 이분법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일이가 돼야 돼요. 알트코인은 다 0입니다. 0으로 가요. 여기서 보듯이 심지어 이더리움도 지금 비트코인 대비해서 0으로 가고 있죠. 자, 비트코인만 갑니다. 영일이가 되셔야 돼요. 첫 번째 원칙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무도 믿지 말라고 가족 말고는. 두 번째, 영일이가 돼야 됩니다. 영일이가 돼야 되고 비트코인만 하는 게 맞아요. 예. 이것 때문에 계속 저는 10분, 20분 잔소리를 할 건데 그 부동산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트코인을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창시자들이 비트코인 수량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 부동산 1주택에서 다주택 가면은 무주택이 못 되듯이 이 바닥도 알트코인 팔아서 달러당 원화로 안 갖고 있어요. 다 사기쳐서 뒤로 사기쳐서 비트코인 삽니다. 어떤 사람은 알트코인 수량이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같은 값으로 수량을 많이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산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똑같습니다. 이 뭐냐면 뭐 제가 이제 이더리움을 뭐 개포동 이런 데 비유한 건 절대 아니고 차라리 알트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그리고 기획부동산, 땅, 그러니까 저 먼치 저기 땅끝마을 땅 이 정도로 봐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서울 부동산이라고 보자고요. 서울 부동산을 상급지로 올라가거나 개수를 늘려가는 거는 비트코인 수량을 늘려가는 일과 비슷한 거고, 알트를 사는 거는 작은 금액으로도 수량을 많이 가질 수 있다. 이거는 오피스텔을 많이 사겠다. 서울 부동산 내 집 한 채를 사느니 오피스텔을 10채 사겠다라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못 팝니다. 오르지도 않아요. 펌핑은 올 수 있습니다. 다 작전에 의해서. 알트는 특히. 자, 펌핑 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냥 죽어버립니다. 심지어 모빅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팔지도 못해요. 되게 위험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1억을 주고 샀어도 팔지 못하면 그건 제로예요. 지금 모빅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200, 400 이렇고 매수가 1, 10 이렇습니다. 이거는 원할 때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고 급할 때 현금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거래량 없으므로 가격이 제로란 얘기입니다. 자, 영일이가 돼야 됩니다. 어떤 양아치, 가짜 스승, 가짜 멘토는 영일이가 되지 말라. 비트코인만 성공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융통성을 가져라. 이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개소리를 하겠지만 이 바닥은 선과 악의 개념이 분명하므로 비트코인과 알트를 구분하는 능력을 반드시 갖추고 비트코인만 사는 게 맞습니다. 절대로 다른 거를 건들지 마시고 저나 여러분들의 선배들, 비트맥시 선배들처럼 그런 실수들 다 하셨을 겁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빨리 수량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비트코인 홀코이너가 5% 전 세계 5% 이하가 될 거다 이렇게 자료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틀렸습니다. 0.01%야. 홀코이너는 0.01%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댓글로 0.02개면은 과연 부자가, 0.2개 겨우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가 아니라 갑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2017년 대비해서 100배 갔죠? 2024년부터 7년 내로 또 100배 갈 겁니다. 100배 가면 한 개가 100억이에요. 그러면 0.2개가 20억인데 이거 갑부 아닙니까? 자, 자기가 가진 수량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계속 추매를 하십시오. 지금 48K, 49K 떨어졌다고, 그, 무서워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럴 만한 그것도 호사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확대를 좀 해보겠지만, 자, 48K, 49K 긴 꼬리 남겼을 때에도 계속 추매하고 있습니다. 1000개 이상짜리 지갑들. 차트가 분명히 이렇게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반감기 상승률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수요와 공급입니다. 지금은 수요가 그 이전 상승장과는 틀리게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공급은 떨어지고 있어요. 450만 개 재고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6개월 동안 ETF가 100만 개 사들였고 450만 개면은 그러면은 6, 4, 24, 24개월 정도 즉 2년이면 ETF만 사도 끝나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촉발되는 수요, 즉 국가 간의 수요라든지 미국, 러시아,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중앙은행, 엘살바도르 같은 국가들의 수요가 나오면 이 450만 개는 2년이 아니라 1년 내로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리 카돈 형제들이 1년 내로 아마 쇼부가 날 거다, 쇼부 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재고가 바닥에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금연을 해서 목이 좀 바싹바싹 마릅니다. 금연한 지 한 10일째 되는데, 아무튼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공급이, 제로가 되고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꼴랑 만불 하락했다고 무서워할 게 아니라 쥐어짜내서 추매를 해야 됩니다. 5개, 10개 가지신 분들 지금 지구상 0.0001%예요. 거기서 더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갈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가격 하락했을 때 추매하십시오. 비트코인은 무한대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홀코인어 수 0.01%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0.1개면은 거의 0.1% 내지는 1%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 중에 서울 부동산과 비트코인 중에 뭘 선택하겠냐? 전 압구정 예를 들어서 초대형 60평짜리 하고 비트코인 60개 준다 그러면 저 비트코인 60개 선택합니다. 진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비트코인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내 집을 마련해 보신 분들 중에 상급지로 계속 올라타시거나 다주택이 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정치에 따라서 어떤 정치 쓰레기가 등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부동산의 똥통을 제대로 맞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공시지가 더블로 올리고 다주택자들 세율을 올리면서 제가 거의 예를 들면 1,000만 원 세금 내던 게 1억 가까이 세금을 냈습니다. 자, 추가적인 현금 흐름이 없는데 이렇게 세금이 나온다는 거는 거의 그러니까 사유재산 약탈입니다. 그냥 앉은 채로 아파트 그냥 내놔야 됩니다. 팔아야 돼요. 저는 그때 본능적으로 2019년, 20년도 들어가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총선도 그때 막 민주당이 싹쓸이하고 하면서 더 다주택자들이나 고액 자산가들한테 불리한 단계로 진입하면서 전 느낀 게 부동산 개수 좋은 거 많이 갖고 있어 봐야 이거 도움도 하나도 안 되고 남 좋은 일만 시킨다. 세금 1억씩 뜯어다가 지금처럼 25만 원, 100만 원씩 계사료 뿌려주고 노인들 일자리 억지로 만들고 공무원들 쓸데없이 늘려서 월급 퍼주고 그리고 멀쩡한 도로 다 뒤엎고 이런 거 쓸데기 없는 짓거리 내가 그냥 개호구 되는구나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21년에 비트코인을 발견한 건데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막 신혼을 시작하려는 분들 그래서 이제 집을 안 사고 반전세 월세 살면서 비트코인 수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분들 진짜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앞서가시는 겁니다. 자, 이분들 부동산 여러 채 가지신 분들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룰 거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부동산 좋은 거 아무리 많이 가져봤자 세금으로 다 뜯기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마저도 증여하면은 40% 50% 뜯겨서 결국에는 30%도 못 가져갑니다. 비트코인은 어떻죠? 콜드 월렛에 넣어서 그냥 주면 됩니다. 자, 이런 서울 부동산도 힘들지만 이제 또
뭐 모빙 얘기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면 알트나 모빙 얘기 이제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기획 부동산이에요. 지역 주택 조합입니다. 오피스텔이에요. 분양 하기도 힘든 곳에다가 오피스텔 짓는 거랑 똑같습니다. 19년도, 20년도에 이제 저도 재개발 매수할 때 그때 이제 영종도에 막 그 카지노 들어선다라고 하면서 막 카다로그 보여주면서 공인중개사랑 겸업하던 그 시행사업자 있었습니다. 그 시행사업자한테 속아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오피스텔 영종도에 있는 거 10채, 20채씩 사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고맙다고 막 흑마늘 자기 농장에서 캔 흑마늘이나 무 이런 거 캐서 그 사업 시행자, 그 시행사 회장님한테 막 보내주는 거 저도 옆에서 봤는데 모빅이 딱 이 꼴입니다. 그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결말은 뭐 뒤에 그 뭐 안 보셔도 알겠지만 어쨌든 역전세 나서 파산 안 나면 다행이죠. 어쨌든 뭐 알아보진 않았는데 그 뭐 부동산 얘기하다 모빅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근데 이제 차근차근 좀 풀어볼게요. 간만에 와서 막 앞뒤 가리지 않고 막 뒤죽박죽 하다 보니까 막 꼬이네요. 부동산보다 압도적으로 비트코인 좋습니다. 압구정 60평짜리 한 채보다 비트코인 60개, 70개가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은 정도가 아니라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이거는 상급지로 이동하면서 아니면 다주택자 되면서 세금 많이 쳐맞아 본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열심히 모으시고 그 떨어진다고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도 이렇게 기관들 무지막지하게 사들이고 있고 결국 결론이 이겁니다. 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 곡선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가파르게 오메가 캔들이 나온다. 명심하시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사토시는 달아나지 않습니다. 업비트 빗썸에다 놔두지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보이게끔 놔두시지 말고 사토시 정수 단위로 맞춰서 딱 홀드홀렛에 걸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마음의 안정감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